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2018년 말 기준 한국 직업사전에 등록된 직업 수만 12,145개랍니다. 참 어마어마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직업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2018년에 처음 등재된 직업이 있답니다. 바로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에요.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의 집을 청소하고 유품을 정리해주는 그런 직업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주 고단했던 분들,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 그분들의 마지막을 정리해주는 직업 유품정리사. 오늘 유품정리사이면서요 그 세계를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내신 분 김완 작가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김완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완이라고 합니다. 예. 유품정리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쯤 있어요? 글쎄 파악이 되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품정리사에 대한 어떤 인정제도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죠. 실제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그 전국의 고물값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고물상들이 이쪽 시장으로 뛰어드셨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규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현재 직업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실태 파악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잠시 또 일을 뛰어드셨다가 금세 또 빠져나가시기도 하시고 이 일은 내 적성에 맞지 않다.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생각에 빠져나가신 분도 상당수가 계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김완 씨는 지금 몇 년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한 7, 8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죠. 유품 정리 일만 전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청소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일반 가정 청소 대행업? 네. 일반 가정 이사를 가시면 그 집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입주 청소 뭐 이런 거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가 좀 특별한 이슈에 대한 청소 의뢰도 같이 들어왔어요. 가령 쓰레기가 극단적으로 많이 쌓여 있다든지 또 지금 유품정리사가 하는 일처럼 거기서 이제 고독하게 사망하시고 방치된 집이 있다든지 이런 좀 특별한 이슈에 대한 그런 청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반 청소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특수한 청소 분야까지 같이 병행하다가 지금은 그 특수 청소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수 청소 전문업체 대표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쓰레기가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게 왜 그런 무슨 증세가 있죠? 그건 네. 못 버리는 분들. 흔히 저장강박이라고 불리는. 저장강박증. 네. 그런 증세가 있고요. 그런데 특히 서구에 밝혀지는 사례들은 그런 저장강박 사례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조금 더 다른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면 금방 말씀드린 그 고물을 수집하시는 분들, 생계를 위해서 폐지를 수집하시고 철, 옷들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생계용으로 이렇게 집에 끝도 없이 쌓으시다가 더 이상 처리를 하기 힘든 상황.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경우도 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품 정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 네. 그럼 집안 식구들이 자제들이 알아서 다 치우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별도의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서 유품 정리를 해야 할 사안이라면 이건 보통의 죽음이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죽음이 예측 불허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된 상황 속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임종을 맞는 그런 과거의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고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점점 인구 고립들이 생기고 있고 가구의 고립들이 생기면서 혼자 이렇게 거주를 하시다가 연락이 뜸해진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면 며칠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독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가 친척도 없는 거예요? 일가 친척 없는 것을 우리는 무연사라고 무용고 사망이라고 표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고요.
또 이미 또 친척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왕래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무실한 관계. 그래서 시신 수습 거부를 해서 그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단계. 그런 단계도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청소 업체가 시신까지 처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시신은 당연히 경찰이나 이쪽에서 119 구조대원이 이렇게 수습을 하시고요. 하지만 시신만 수습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체 조직들이 그 현장에 보통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피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부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단백질과 오염물들 같이 섞여서 많은 냄새를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유족들이 치우기에는 정서적으로도 큰 충격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출입 자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서 하는 서비스업, 그것이 저희 특수청소업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김환 씨는 문예창작과 나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문예창작 중에서 시창작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업계 일도 좀 하셨더라고요. 네, 출판업계에서도 일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대학 졸업 이후로 그런 일을 해왔었고 또 그런 편집이라든지 홍보 기획 쪽 일뿐만이 아니라 대필 저자로서 제 기명을 밝히진 않지만 뭐 대필 저자로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유령 작가로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글 쓰는 공부하셨고 글 쓰는 일, 책 만드는 일 하시던 분이란 말이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이런 청소, 그것도 특수 전문 전용소 이게 된 거예요? 네, 뭐 아주 선명한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다양한 이유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대학에서 시를 전공하면서도 특히 죽음에 대한 시에 천착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찍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죽음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면은 왠지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착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자기 기만 상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럼 뭐 어린 시절엔 그럴 수도 네네. 있다고 쳐요. 예. 그래서 뭐 우리 한강물 흘러가는 게 그 안에 물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면 물이 흘러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 뭐 플랑크톤도 있고 비유물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같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런 직종에 선택하게 된 것도 그런 단순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죽음에 대한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직업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일을 하기 전에도 일본에서 그런 취재 관련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일본의 플리마켓, 중고시장 등등을 취재를 하면서 유품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리사이클을 통해서 일반 시장에 흘러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일본의 중고시장에는 유품들을 다시 고쳐가지고 내다 팔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자연히 이 일에 대해서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려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청소업으로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문 청소업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출판 관련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딱 때려치고 청소 관련 업체를 차리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하기 전과 하고 나서 이렇게 나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금전적인 압박이 있어서 이런 책 만든 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뭔가 부업이 필요했군요. 청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를? 네. 일단은 뭐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청소를 하고 나왔지만 평상시에 청소를 좋아하고 또 좋아한다는 말은 사실 또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왕이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한번 부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이제 부업이 되지 않고 이제 전업이 돼서 이제 청소를 좋아하세요? 네, 청소를 좋아합니다. 그런 성격도 있군요. 그럼요. 그리고 잘하세요? 네, 청소를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단 잘한다라고 가족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네. 뭐라고 칭찬을 해줘요? 뭐 지금은 스피드, 이제 속도 뭐 이런 거? 속도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꼼꼼하고. 하죠. 그리고 청소가 깔끔하게. 사실은 여성과 남성의 어떤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남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가령 소파 밑을 청소를 하자면 예. 소파를 드러내야 드러내야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힘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 힘을 쓰는데 더 유리하고. 아니 뭐 바닥 하나 닦더라도 네. 좀 힘있게 빡빡 닦으면 더 깨끗해지죠. 네.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청소를 좋아하고 또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특수 전문 말고 그냥 일반 청소 그 대행 업체는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죠.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사 가고 이사 들어가고 할 때 입주 청소다 뭐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부르니까 그죠? 네. 첫 일을 가셨던 거 기억나세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일단은 성격이 청소하고 잘 맞아서 예. 지역 커뮤니티에 금세 소개가 됐었고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청소 잘하는 업체 없니?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업체가 있는데 한번 해봐라. 이래서 서로 소문 속에서 주고받는 그런 네. 업체가 돼서 네. 한때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은 그런 청소 업체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뭐 한번 시켜봤더니 잘하더라. 네네. 그러면 입소문이 막 나는 네, 거니까. 입소문이 난 업체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때는 그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직원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명 같이 했죠. 그죠. 네. 그럼 수입도 괜찮으셨겠는데? 그런데 일반 청소업이 그렇게 아주 뭐 큰 수익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업체가 있고 맞아요. 경쟁이 또 과당 경쟁 업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IMF 때 사실 청소업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입을 하셨어요. 예. 아무튼 지금 현재 포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직업난과 연관을 해서 그 청년들 30대 청년들 대학을 갓 졸업한 30대 청년들이 청소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네. 하루에 뭐 몇 건씩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네. 그러니까 수입도 아무래도 제한되겠군요. 네. 그러다가 이 특수 전문 청소 쪽으로 연결되게 된 어떤 계기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뢰가 있었죠. 그래서 기왕 청소를 잘 하신다니까 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은 이 집을 좀 치워달라. 그런 요청을 받으면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청소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청소보다는 훨씬 힘이 들거든요. 어렵죠. 그러면 그만큼 더 수익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커요? 일반 청소랑? 일반 청소보다는 크죠. 그리고 걸리는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겠죠. 네, 일반 청소가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다면 한 집을 청소하는데 그렇게 쓰레기가 극단적으로 많은 집은 12시간 이상이 걸리고 실제로는 더 걸리죠. 그래서 이틀 정도 일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할애해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수익은 2배 이상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처리된 쓰레기들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리사이클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냥 빈집 청소하는 것과는 달리 부수입도 생기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사실은 사람이 사망하시고 그리고 쓰레기가 방치된 집은 일단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쓰레기들이 보통 쓰레기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보통 배달 음식으로 우리가 흔히 시켜 먹는 치킨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요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물이 있는 채 그대로 거기서 썩어갔기 때문에 뭐 구더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 보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사이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가령 냉장고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많은 구더기들이 기어다니는 것들을 네,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폐품이군요. 네. 그러나 어마어마한 양이다. 네. 맨 처음 그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있는 집이라고 해서 갔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어느 정도 양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상대적인 것인데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좋아요. 그러면 평가할 수 있죠. 지금까지 제일 많은 그 어떤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에 한 방이 있다면 그 방의 그 형광등으로부터 한 30cm 정도 떨어져서 이제 문을 안에서 열 수가 없어서 베란다 뒤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안쪽에 있는 쓰레기들을 담아야 했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죠. 거기서는 그런 공간에서 사람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네. 너무도 놀랍게도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살고 계십니다. 구분이 없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심지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도 있고요. 일반인과 굉장히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외출을 해도 우리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거젓한 모습으로 예.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천장 높이까지 쓰레기는 쌓여 있고. 네. 그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러시냐고? 일단 저는 물어보진 않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보통은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또는 친구에게 집을 맡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보통은 하시거든요. 둘러대는군요. 거짓말이죠, 사실은. 거짓말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사실인지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고요. 그런데 남성분이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여성과 관련된 소품이 많을 때 또는 그 반대가 될 때 그럴 때는 이분이 사실은 전화 거신 분이 저한테 일을 맡기신 분이 이렇게 만든 본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죠. 네. 우리 간간히 그 TV 프로그램 이런 데서 그런 그 소개되는 걸 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머릿속에 좀 떠오르긴 떠올라요. 네. 그 좁은 집 안에 뭐 몇 톤짜리 쓰레기가 나왔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톤은 무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말하는 톤은 그 부피가 그 10톤 화물차 또는 5톤 화물차 2개의 분량 이렇기 때문에 보통 10톤, 20톤 이렇게 표현하죠. 5톤 화물차 그 뭐 이사 다닐 때 쓰는 화물차 크기 비슷한 건데 네. 그거 2개? 네. 와, 그게 나오려면 대저택이 아니에요? 조그만 집에서 그렇게 나와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택배 상자를 상상해 보시면 되거든요. 예. 택배 상자가 뭐 사과 박스 크기만한 상자가 있다면 그 바닥에도 채울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 위까지 가득 채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작은 공간이라도 그렇게 조금만 있는 집도 있고 그렇게 가득 완전히 팽창한 그런 집도 있습니다. 네. 그런 뭐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 치우는 거로부터 아마 전문 청소 업체의 일은 그렇게 시작했겠죠. 네. 그러다가 유품 정리라고 하는 의뢰를 처음 받은 거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그게 한 7, 8년 전이에요? 네, 7년 8년 정도 전 일이 되겠네요. 한 지방 도시에서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어떤 설명을 듣고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모든 물건들이 살림들이 쌍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쌍으로? 그러니까 숟가락도 2개, 젓가락도 2개, 그릇도 2개, 컵도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집에서는 원래 혼자 사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동거를 했다거나 아니면 연인 관계의 사람이 있었을 수가 있고 그분과의 어떤 관계 결렬이 혹시 이런 사건을 만들지 않았을까 추정할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냉동실을 열었을 때 우리 빙가루 중에서 쪼개서 이렇게 먹는 그런 빙가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빙가루를 보고 되게 마음이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물 하나조차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그 존재가 상실되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어떤 부재감 그런 것들이 이분을 마음을 정서로 크게 흔든 사건은 아니었을까. 다 추정이죠. 추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생각일 뿐입니다. 예, 네. 현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네. 생각이 나더라. 네. 근데 이 집은 살던 사람이 죽어서 유품 정리해야 하는 청소인데 맡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의뢰를 해요? 일단은 거기서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통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그분께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은 사망 사건이 일어났으면 변사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변사가 일어난 것을 함부로 처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 끝날 때까지는 안 되죠. 수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그 명백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네. 먼저 경찰에 그런 것들을
수습 유품 정리를 허가를 받았는지를 여쭤봐요. 네, 그러면서 네. 몇 가지 이제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죠. 예. 그걸 토대로 이제 이번에 여기서 확실히 사망이 있었구나, 변사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의뢰를 받으셨을 때 네. 처음엔 좀 머뭇거려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머뭇거렸죠. 그런데 호기심 너머의 무엇인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20대 초반은 그 약간의 나이에도 죽음에 대한 시를 쓰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들은 저도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튼 상가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어떤 인간의 항구적인 어떤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그 관심사 속에서 그런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씩 할 수 있게 된 동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주저주저 했으나 첫 일을 맡고 해보니 네. 이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네, 선입견 지우면 결국 그곳엔 사람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와는 다를 바 없는 사람 그리고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선입견 좀 지우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근데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던가요? 직원들은 이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예 딱 우리는 특수 전문 업체다 이렇게 네. 해서 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뭐 그러한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다가 네. 그리고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가령 나는 어떤 특수한 군대를 전역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각오도 크고 또는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 그런 분도 계셨지만 막상 이제 맞닥뜨리는 현실을 보고 3, 4회 정도 왔다가는 일을 못하겠다고 또 이렇게 달과를 돌리는 분도 계시고요. 네. 꼭 그 망자가 있는 그런 집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의외의 청소 의뢰 건들도 여러 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의외의 건입니까? 사실 특수 청소라고 함은 예. 그런 고인이 계셨던 청소도 포함되지만 가령 전산실의 서버실 청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아파트 옥외 창문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특수 청소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일 자체가 특수하다기보다는 일상적인 이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좀 비일상적인 이슈에 대한 청소를 다 특수 청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집의 경우에는 그 애니멀 호딩과 연관을 해서 거기서 동물을 키우다가 죽고 그대로 방치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네. 우리나라 현재 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그냥 쓰레기죠. 네. 그런 걸 의뢰해요. 네. 막상 의뢰받아서 가보니까 전화로 연락받은 거랑은 상황이 영 다른 경우도 많죠. 그럼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실제로는 보통은 가볍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별거 없는데 치워달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면 별게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물 사체가 죽은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쓰레기 더미 속에 동물 사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의외의 경우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추가 비용 청구가 됩니까? 네, 추가 비용 청구합니다.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뭐 성심성의껏 정리 잘 했는데 혹시 의뢰인이 트집을 잡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외의 경우가 있죠. 가령 사실은 항상 이제 여쭤보는 것이 사실 저희 청소업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남길까를 판단하는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은 의뢰인들은 무엇을 쓰고 안 쓰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자의 눈에서 보면은 사실은 쓰레기집에 가보면 다 쓰레기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되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도 버려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판단들이 사실 어려운데 그래서 그 판단의 어긋남 때문에 좀 분쟁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분명히 버려달라고 해서 버렸는데 한 달 뒤에 지나서 다시 찾을 수 없냐는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이미 버려달라고 한 더미 속에는 장신구가 있었는데 그 장신구가 없어졌다고 그런 것들을 다시 물어달라는 경우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주로 전화로 의뢰를 받으실 텐데 그 전화로 의뢰받은 그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까? 몇 년째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이한 케이스는 전화번호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분은 작년 이맘때쯤 전화하신 예. 분인데 또 전화하셨고 예. 예. 그때 일을 맡기시려다가 못 맡기신 분인데 또 이제 와서 전화하셔가지고 또 맡기시려고 하시다가 또 잠적을 하는 거예요. 뭔데요? 쓰레기집이죠. 그래서 쓰레기집을 치우는 것은 많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연락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분이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 혹시 저런 경우는 없나요?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 먹고 네. 미리 청소업체 의뢰까지 하는 분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화는 받으면 느낌이 와요? 네,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오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몇 마디만 던져보면은 상대의 상황이 별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바로 그 번호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우선은 그분을 조사하기보다는 저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제 신변, 제 어떤 신고의 사실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걸 토대로 그분 전화번호를 추적을 해서 그쪽 관할 경찰서에 연락을 하죠. 그래서 그 경찰은 또 그분을 만나고 그런데 그분 만나면 보통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네. 경찰은 그래도 그런 분들의 상황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요. 발뺌한다는 그런 속성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일종의 또 생명의 은인이 된 셈이네요. 그죠? 그분이 만약에 그런 전화가 하나의 구조 신호로서 저에게 보낸 것이라면 그런 구조 신호에 부응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경찰은 지금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번 만나는 걸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관리에 들어가는 관리에 거죠? 들어갑니다. 특별 관리. 네,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 일을 이제 꽤 아직 10년은 되지 않았지만 초기에 대응했던 상황보다는 경찰의 그런 매뉴얼들이 한결 더 견고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해 가실 계획인 거죠? 네. 글쎄요. 저희 직업도 언젠가는 위기를 맞을 것 같아요. 왜요? 금세 AI라든지 그런 새로운 어떤 산업군에 지배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저도 직업을 바꿔야 되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튼 이 일을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품 정리사로서 최근에 죽은 자의 집 청소란 책을 펴내신 김완 작가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